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1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아인라이퉁 서문이 끝나고 하이데거의 철학인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하이데거의 전체적인 존재와 시간의 기획이 정말 절반도 안 되게 수행되었다는 게 오늘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면서 존재와 시간, 마침내 서문이 끝나고 어떻게 그 다음 본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죠? 마침내 하이데거의 철학이 시작되는 거죠. 그쪽 어떻게 진행되고 목차 정도 읽고 끝날 것 같습니다. 아인라이퉁 끝나고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또 시작합니다. 자, 운트 조편 슐리슬리히 다스 다자인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존재가 존재론적 모든 존재자들 위에 존재론적 우위를 갖고 있는 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 존재자는 누군가 하면은 실존의 가능성 안에 있는 존재자예요. 이게 실존의 가능성 안에 있는 존재자로서 모든 존재자에 비하여 존재론적 우위를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 자, 해석학은 이제 마침내 어제도 해석학이 좀 나왔었는데, 해석학은 어떤 해석인가 하면은 현 존재의 존재 해석으로서 특수한 세 번째 의미를 얻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철학적으로 이해하면 바로 실존성의 분석론에 대한 1차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학은 현존재 분석론을 분석하면서 또한 실존의 실존성을 동시에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다. 현존재의 존재는 실존이다. Das Daseins ist existent.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죠? 나중에 엄청 나오죠. 그래서 이 해석학에는 또한 그것이 현존재의 역사성을 역사학의 가능성의 존재적 조건으로서 현존재의 역사성을 존재론적으로 정리 작업하는 한에 있어서, 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했죠. 그러니까 현존재의 역사성은 언제나 뭐야? 역사학이라고 하는 거, 그죠? 여러분 아시죠? 역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현존재의 역사성에 토대를 둔다라고 이미 앞에서 했죠. 역사성이란 무엇인가란 강좌에서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한에 있어서, 자, 오직 파생적으로만 해석학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것이 이 해석학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그 파생적으로 해석학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역사적 정신과학의 방법론이야. 그런데 이 역사적 정신과학의 방법론은 딜타이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현존재의 존재의 분석론, 곧 실존의 실존성의 분석론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존재의 역사성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학이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역사학이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거는, 역사학이라는 건 역사적 정신과학의 뭐죠? 방법론이야. 그런데 이것도 해석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이런 해석학 역시도 자기가 하이데거가 지금 하려고 하는 현존재의 역사성을 분석하는 그 근원적인 해석학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올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니까 앞에 강의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이 역사적 정신과학의 방법론, 딜타이가 나누었던 거죠. 그 방법론은 역시도, 그건 역시도 하나의 역사학적 방법으로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현존재 분석론에 토대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학이다 이 말이야. 파생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존재 분석론이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게 바로 역사적 정신과학의 방법론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쨌든 마르틴 하이데거의 이런 의도는 모든 학문들이 토대를 둘 수 있는 기초 존재론의 역할을 하는 자기의 해석학, 자기 자신이 하는 현존재 분석론의 기초 존재론에 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학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그 뒤로 입증이 됐던 거고요. 계속 나갑니다. 자, 그래서 철학의 근본 주제로서의 존재는 존재자의 종이 아니야. 이거 앞에서도 했어요. 철학의 근본 주제로서의 존재는 존재자의 종이나 류가 아니야. 그죠? 그게 아니고, 그건 뭔가 하면은 모든 존재자와 그것은 관계되어 있는 거야. 맞죠? 종, 이래갖고 그 종의 부류로 나누고, 이게 아니고, 모든 존재자와 관계된 게 바로 존재야. 그런데 이 존재의 보편성은 더 높은 곳에서 찾아져야 되는데, 존재와 존재 구조라는 것은 모든 존재자를 넘어서 있으며 또한 모든 가능한 존재하는 존재자의 규정, 그죠? 모든 존재하는 존재자의 규정도 넘어서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존재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넘어서 있는 거고. 그래서 Sein ist das Transzendenz schlechthin.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이데거가 이탈릭체로 사용하고 있는, 강조하고 쓰고 있는 갑자기 라틴어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존재는 절대적 초월자다. 전적으로 초월자다 이 말. 왜? 모든 존재자를 넘어서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존재자는 존재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매 순간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 사건은 방향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존재는 매 순간 존재자를 넘어서 있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하이데거를 오해한 포스tum, 특히 데리다가 많이 오해했고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한 자가 없어. 오늘날 아도르노는 해겔의 개사 개념 갖고 하이데거를 비판하는데 코미디죠. 그런 비판은 뭔가 제대로 된 이 존재 개념이 고대 형이상학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의 개사 개념이 왜 여기에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현존재의 존재의 초월성은 빼어난 초월성이다. 자, 왜냐하면 이러한 초월성 안에는 언제나 가장 급진적인 개별화의 가능성과 필연성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존재의 존재의 초월은 가장 극단적인 개별화가 놓여 있어. 이 점에서 실존주의예요. 실존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그 존재는요, 개인의 각각의 현존재의 각각의 역사성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져.
그러니까 그 실존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디비두아치온, 독일어로. 그러니까 이 인디비두아치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철저히 하이데거가 그죠? 개별화로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실존의 각자성, 나중에 나와 예마이니히카이트라 그래, 독일어로. 그 각자성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별화의 필연성과 개별화에 또한 가능성이 놓여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존재의 초월자로서 존재를 열어 밝히는 모든 열어 밝힘은 초월적 인식이야. 트란스젠덴탈레 엘켄트니스예요. 그러니까 이 초월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리고 뭐요? 매 순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본질 직관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훗설과는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매 순간 다르게 나타나는 자인스 게쉐헨 존재 사건은 매 순간 각기 그때마다 다른 관점과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현존재의 거기에는 이러한 각자성과 개인화 때문에, 개별화 때문에 언제나 매 순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진리는, 자, 요거는 좀 읽어드려야 돼. 하이데거가 이탈릭체로 강조했습니다. 페노메놀로기셔 바르하이트, 갈로 치고 에울슐로센하이트 폰 자인 이스트 베리타스 트란스센덴탈리스 라틴어랑 막 섞어놨어. 자, 현상학적 진리, 이건 뭐죠? 존재에 열어 밝혀져 있음. 이해가 돼요? 이 하이데거가 수정한 거야. 에얼슐로센하이트, 이거는 열려짐 또는, 왜냐하면 에얼슐리세는요, 에얼슐리세는 열다, 뭔가를 밝히다야. 그런데 열다와 밝히다는 를 하나로 묶어서 수동태의 하이트, 명사 의미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수동태 분사에다가 명사 의미를 붙인 거예요. 에얼슐로센하이트, 열려져 있음, 밝혀져 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강조해서 이기상 선생님이 이걸 두 개 다 합쳐갖고 열어 밝혀져 있음, 이렇게 한 거야. 이해가 돼요? 얘도 따라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그게 존재에 열어 밝혀져 있음, 이게 바로 현상학의 진리인데, 이거는 초월적 진리예요. 이거는 맞죠? 매 순간 자기의 존재자의 상황과 시간성을 넘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초월적 진리, 베리타스 트란스센덴탈리스,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그래서 존재론과 현상학은 다른 철학에 속하는 다른 학문 분과들 옆에 있는 두 개의 다른 그런 학문 분과가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두 개의 다른 현상학, 존재론 따로따로 놓여져 있는 그런 학문 분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두 개의 칭호는 철학 자체를 대상과 취급 방식에 따라서 철학을 특징 짓는 거지, 두 개의 따로따로 놓여져 있는 학문 분과가 아니야. 그런데 철학은 보편적 현상학적 존재론이야. 이건 하이데거의 규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현상학적 존재론, 우니베어잘레, 페노메놀로기쇼, 온톨로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현존재의 해석학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현존재가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특정한 역사성에 갇혀서 자기 자신의 거기에를 따라서
해석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현 존재의 해석학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랬고, 이 해석학은 뭔가 하면은 실존의 분석론으로서 현 존재가 거기로부터 발언하며 그것으로 되돌아쳐가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되돌아가는, 바로 거기에로 모든 철학적 질문의 실마리의 목적을 확정했던 그런 현 존재의 해석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학은 현 존재가 언제나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으로 되돌아가는 현 존재 자신의 거기에를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철학적 질문은 이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정말 다음의 연구는 이제 후설과의 관계를 하이데거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의 연구는 오직 에드문트 후설이 놓았던 바로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해진 것인데, 그의 논리 연구와 더불어서 현상학은 마침내 돌파구를 얻은 거예요. 논리 연구 아시죠? 후설의 초기 작품 1901년도와 900년도와 901년도에 출간되었던 로기쇼 운털주흥엔, 자, 이 논리 연구와 더불어서 현상학은 돌파구를 얻었다. 자, 현상학의 성개념의 설명들은 바로 다음을 알려주는데, 공적으로 알려준다. 안짜이겐 알려주는데, 이것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철학적 방향으로서 현실적이 되는 것에 놓여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니야. 실제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고. 이 현상학의 본질은 뭐에 놓여 있는가 하면은 바로 현실성보다, 실제보다, 현실성보다 더 높은 곳에 놓여 있는데, 그 현상학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가능성이에요. 독일어로 비얼클리히카이트가 아니야. 현실적이고 실제가 아니야. 실제는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실제 역시도 후설은 동일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실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역시 후설의 엄청난 철학에 대한 기여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갈라치고 그 실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대하여 의미화하는 인간 주체의 지향적 의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활 세계를 통하여 후기로 나가면 어떻게 이러한 실제들이 변화되어서 그 인간에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영역 존재론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설 역시도 존재론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이데거적인 출발점 자체가 밖에서 출발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현상학도. 그래서 그 실제 자체보다는 그 실제의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그랬고, 그 점에서 후설 역시도 하이데거만큼은 아니지만은 철학의 인식론 안에 해석학을 함께 이야기한 그런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여가 있어요. 그래서 후설뿐만 아니라 하이데거의 철학의 가능성 역시도 자기가 말하는 존재론적 현상학이나 현상학적 존재론 역시도 그 본질은 가능성이 있는 거야.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성이 아니야. 현실성은 언제나 가능성과 함께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실존이라는 개념을 그는 가능성에다가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그의 시간성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미래, 곧 도래라, 도래. 여러분,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래야.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미래로부터 현재와 과거가 다시 설정되는 그러한 실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현상학의 이해는 유일하게 그 가능성의 장악 안에서 가능성으로서의 그것의 장악 안에 놓여 있는 게 바로 현상학의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데거는 특히 후설에게 자기 자신의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각주가 너무 중요해서 각주도 예도가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주도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요 부분을 함께 고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의 연구는 몇몇 발걸음을 진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몇 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 그것은 바로 사태 자체의 여러 밝힘 안에서 다음의 연구가 몇 발걸음 진보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자는 누구야? 여기서 페얼 파설이라고 썼어. 저자는 하이데거지 누구야? 저자는 바로 이것을 우선 무엇보다도 에드문드 후설에게 감사드린다. 자, 에드문드 후설은 누군가 하면은 그의 프라이부르그의 레얼야레 교수로서 가르치는 시기 중에 아주 치밀한 인격적인 지도, 아인드링리히는 뭐야? 파고드는이에요. 파고드는 듯한 그런 치밀한 그러한 개인적 지도라 그랬어. 여기는 독일어로 아인드링리히어 페얼쥘리히어 라이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고드는 치밀한 지도라 그래요. 인도와 지도야. 지도를 통하여,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출간되지 않은 연구 자료들을 자유롭게 내맡김을 통하여, 이건 뭐야? 그때의 하이데거가 후설이 출간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현상학적 자료들을 자유롭게 하이데거한테 위벌납승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말이고, 그것을 통하여 가장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의 아주 다양한 그러한 영역들에 이 저자가 친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에드문드 후설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현상학적인 그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미발표 그러한 연구 자료까지 이미 하이데거한테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감사를 지금 후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이거고, 철학은 또 철학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현상학의 주제로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실제의 현상학 역시도 실제의 갈로를 치고 받아들여야 되는 오늘날의 철학적 상황에 현상학 역시도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것. 사실 이 실제와 현실성, 독일어로 비얼클리히카이트란 단어, 레알리테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갈로를 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 사실은 니체 때문에 이래 된 겁니다. 요거는 또 다른 이야기들인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여러분.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분석들 안에서 어떤 표현의 운게피거, 표현이 볼품 없어지고 운쉐너, 이쁘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고려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논평이 덧붙여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분석 안에서 어떤 못생기고 볼품 없고 이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난다면 그것과 연관하여
그 사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이 붙여져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은 존재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분석하는 거. 이거 누구겠어? 여러분, 이거 누구겠어? 그리고 존재자를 그의 존재 안에서 파악하는 것. 이건 뭐겠어? 이거 하이데거지 뭐. 그런데 존재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보고하는 것. 현상학적 기술이지 뭐. 이거는 수준이 다른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이 이야기야. 그 후설에 대한 그 비판이라든지 그 자기가 다르게 철학을 하겠다는 거는요, 언제나 하이데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학을 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게끔 아주 완고거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최종적인 과제를 위하여서 대개 단어들만이 결여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문법도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어뿐만 아니라 문법까지도 최종적 과제를 위하여서는 결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존재와 시간은 뭐야? 완성된 게 아니라 과정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이데거는 밝혔고, 이 책 마지막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보다 앞선, 그래서 그 수준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분석적 연구에 대한 암시가 허용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고전을 자기 선배 철학자들의 고전을 하이데거가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이 존재론에 대한 분석과 나의 이러한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존재 분석적 자료를 소개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존재론 다음을 참조해라.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에 나오는 존재론적 절과 단락들,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7번째 책의 4번째 장, 이거를 참조하고, 특히 투키디데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하는 절을 함께 참조해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거기에 요게 함께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에게서 그들의 철학으로부터 그리스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그러한 공식화의 전대미문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을 읽으면 이 존재가 어떻게 왜곡되었고 하이데거 시대까지 그리스 존재론에서 이야기된 것이 도무지 오늘날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 개념하고는 수준이 다른 것이 나타난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이해되었는지 그 책들 한번 읽어보고 참고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스인들에게 그들의 철학에 의하여 그리스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그런 공식화의 독일어로 다스 운에얼 헤얼터, 뭐요? 전대미문에 들어보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을 참조하면 이 말은 곧 존재와 시간 역시도, 자기의 연구 역시도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밝혀나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 너무 재밌죠, 여러분, 그죠? 1차 자료 정말 자,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것, 능력이, 힘이 본질적으로 자, 그리스인들에게 앞서 주어진 것보다 더 적은 곳에서 더욱이 여러 밝혀져야 될 존재 영역이 존재론적으로
그리스인들에게 앞서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타나는 그런 장소에서 자, 개념의 형성의 까다로움과 표현의 딱딱함은 증가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들에게 앞서 주어져 있는 고전에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게 될 때 존재 개념에서 자기의 서술은 점점 그 까다로움과 그 다음에 표현의 딱딱함은 증가될 것이다. 각오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참 독일어로 Die Umständlichkeit der Begriffsbildung und die Härte des Ausdrucks 표현의 딱딱함, 그 다음에 개념 형성의 까다로움이 증가될 것이다. 이러면서 7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들어가고 오늘 강좌를 끝내겠습니다. 8절 Der Aufriss der Abhandlung. 이 논문의 개요, 윤곽 이야기 됐어. 이 논문의 윤곽과 개요가 이제 표현됩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비어있는 그런 공허한 것이다. 그런 질문이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공허한 비어있는 질문이라면 이 질문 안에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의 고유한 가장 날카로운 개별화의 가능성, 각기 그때마다의 현존재에게서 나타나는 이 질문의 개별화의 가능성이 놓여 있는 거야. 요걸 오해하면 안 돼. 존재는 보편적 개념이잖아. 그런데 우리 이 존재 의미를 묻는 모든 인간 현존재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별화 때문에 이 존재 의미는 만이면 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존재 개념은 보편 개념인데 그거를 묻는 자는 언제나 개인이야. 그런데 이 개별화가 나타나는다는 점에서 실존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어요. 하이데거 철학에서. 근데 실존주의라는 말로는 하이데거 철학이 부분만 정의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개별화는 언제나 존재 의미를 묻는데 그 존재는 보편 개념이에요. 그 점에서 불일치가 나타난다고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개념은 보편자가 아닌 언제나 존재자의 존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는 개별화와 관계된 거다 이 말이야. 개인화, 독일어로 페얼 아인젤룽, 그리고 라틴어화된 독일어 개념 독일어화된 라틴어 단어 인디비두아치온, 그리고 순수 독일어 페얼 아인젤룽 두 개 다 개별화죠. 개인화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 존재 개념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도가 이거 옛날에 처음 읽을 때 뭔 말이야 이거 다 이랬던 개념들이에요. 들어오죠,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그 존재 개념은 개사 갖고 와가 이런 거 없다, 우리 삶에는 이런 거 없다 이러면서 해체해야 된다. 그런 철학, 특히 아도르노 이거 존재 질문 이거 제대로 못 봤습니다. 오히려 바디우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아도르노가 못 본 부분을 바디우가 본 부분도 많아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예도의 하이데거와 바디우의 존재론을 비교한 부분을 꼭 한번 보셔요. 물론 다른 이야기 하지만은 바디우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런 의미고,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이 근본 개념을 획득하고 그 존재의 근본 개념에 의하여 요구되는 존재론적 개념성, 그리고 그 개념성의 필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앞서 그리는 거, 윤곽 잡는 거, 앞서 그리는 거, 이 두 가지,
근본 개념, 존재의 근본 개념을 획득하고 그리고 그것에 그 개념에 의하여 요구되는 존재론적 개념성을 앞서 그리고 그것의 필연적인 변형들을 앞서 그리는 이 작업은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구체적인 실마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과제는. 자, 그래서 존재 개념의 보편성은 이 연구의 개별성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거야. 줄 빡빡 치세요. 그러니까 현 존재의 개인이 존재라는 보편성의 보편 개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존재 개념은 중세 시대의 철학자들이 말했던 그러한 최고 존재자라든지 그러한 보편적 존재 개념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현 존재의 개별성과 함께 가며 이 연구의 개별성과 특수성과 함께 가는데 이런 것들은 모순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죠? 이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특수한 존재자 곧 현 존재에 대한 특수한 해석의 길 위에서 바로 그 보편 개념인 존재로 밀고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 존재의 역사적 현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성을 가진 개인의 인간으로부터 그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그런 길을 통하여 존재로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분석은 결코 고대와 중세 존재 개념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점에서 형이상학이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존재는 언제나 현 존재의 존재라. 그리고 이 존재는 해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또 데리다나 또 하이데거를 상당히 오해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 안에서 뭔 지평이 획득되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존재를 이해하고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해석하기 위한 지평이 획득되는 게 바로 현 존재의 특정한 존재자인 현 존재를 특수하게 해석하는 것 안에서 존재 해석이 획득될 수 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존재, 하늘에 떠 있는 프라이 슈베벤더, 뭐죠? 하이데거가 싫어하는 공중에 떠다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이 땅에 명백한 존재적인 그러한 지면을 갖고 토대를 갖고 역사성을 갖고 있는 그 현 존재로부터 자기는 존재로 나가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존재는 언제나 존재자의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죠?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존재자는 그러나 자기 안에서 자체로 역사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가장 고유한 이 존재자의 가장 고유한 존재론적인 해명과 규명 역시도 필연적으로 역사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게슈이틀리와 히스토리슈를 또 함께 쓰고 있어. 그러니까 현 존재가 근본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게슈이틀리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히스토리슈가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고유한 존재론적 이 존재자의 해명이 필연적으로 히스토리슈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 이 현 존재는 근원에 있어서 게슈이틀리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히스토리슈가 가능하다. 이거는 앞에서 이미 엄청나게 떠들었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존재 질문의 정리 작업, 마무리 작업은 두 개의 과제로 나누어지는데, 이 과제들로부터 자, 두 개의 타일내, 두 개의 부분들이 이 논문의 어떤 구성을 분류하는 게 그 리더룸이야. 그 분류가 발언되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첫 번째 타일이 뭔가 하면은 존재 질문의 초월적 지평으로서 시간을 해명하고 시간성 위에서 현존재를 해석하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타일은 뭔가 하면, 첫 번째 타일 다시 읽어 드릴게요. 시간성 위에서 현존재를 해석하고, 두 번째, 이 시간을 존재 물음의 초월적 지평으로서 이 시간을 해명하고 설명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이 현상학자 템포랄리테트, 존재 시간성의 문제틀을 실마리로 하여서 존재론의 역사를 현상학적으로 해체하는, 파괴하는 근본 특징들, 이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하이데거는 첫 번째 부분만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못 끝냈어. 근데 이 두 번째 부분만 하이데거가 원래 기획했던 게 아니야. 또 기획했어요. 뒤에 또 있다고. 그런데 자기가 존재와 시간의 서문에 밝히는 이 기획된 두 번째 타일은 아예 손도 못 댔어. 근데 첫 번째 타일도 1, 2, 3 중에 1, 2만 끝났어. 그게 존재와 시간이야, 지금 이 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 타일과 두 번째 타일에서 두 번째 타일은 그냥 계획만 하고 못했고, 첫 번째 타일 중에서도 세 개의 아프슈니트로 나누어지는데, 이 첫 번째 타일 중에서 첫 번째가 뭐야? Die Vollbereitende Fundamental Analyse des Daseins, 현존재의 예비적 기초 분석. 요거는 당연히 이 존재와 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현존재와 시간성. 이거 시간성 분석하는 거 뒤쪽에 나오죠? 이걸로 끝나버려요, 존재와 시간이. 이 책이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아프슈니트는 존재와 시간과 존재야. 짜이트 운트 자인이야. 그러니까 이 짜이트 운트 자인은 아예 못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타일도 완성된 게 아니고, 두 번째 타일은 아예 손도 못 댔어. 두 번째 타일을 또 봅시다. 두 번째 타일은 같은 정도로 세 개로 또 나누어지는데, 계획이 되게 웃겨요. 칸트와 데카르트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칸트가 못한 겁니다. 존재와 시간, 이거 이후에 나올 작품들이었는데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타일은 아예 못했고, 첫 번째 타일의 세 번째 부분, 시간과 존재도 못 끝냈다고. 이해가 돼요? 따라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하는 첫 번째가 뭐야? 도식론의 칸트의 도식론, 그리고 시간론. 자, 존재 시간성의 문제틀의 뭐야? 앞선 단계로서의 칸트의 시간론과 도식론. 이게 일부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데카르트의 코기토 숨의 존재론적 토대야. 그리고 자, 레스 코기탄스, 생각하는 사물의 문제틀 안으로 중세 존재론을 넘겨받음. 이런 두 번째 제목이 있었고, 세 번째는 바로 현상학의 토대, 고대 존재론의 현상학의 토대와 그 다음에 한계를
분별하는 기준으로서 시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 논문, 이 세 개는 계획만 하고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책에 잡고 손에 잡고 있는 거는 일부의 첫 번째 타일에서 1, 2밖에 안 돼. 3은 또 못했어. 두 번째 타일에 1, 2, 3은 아예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홈런을 친 거야, 이 작품이. 정말 참 너무 재밌죠, 여러분. 이제 예도가 이제 본문 조금 들어가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일, 이제 마침내 하이데거의 본인의 철학으로 들어갑니다. 그 뭔가 하면 현존재의 시간성 위에서 현존재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존재의 질문의 초월적 지평으로서 해명하는 과제야. 이게 이 첫 번째 타일인데 요 첫 번째 타일만 한 거야. 근데 요 첫 번째 타일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프스투니트, 현존재의 예비적 기초 분석, 이게 바로 현존재와 시간성이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는 한참 뒤에 나오고 첫 번째가 이거라고. 지금 이해가 됐어요? 현존재의 예비적 기초 분석론, 요게 어에 구성되는지 요걸 하고 끝냅니다. 자,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질문에 걸려 있는, 요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프락테입니다. 여기에서 그건 누구야? 존재자와 관련된다 그랬죠. 존재 물음을 던질 수 있는 현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의미의 질문 안에서 1차적으로 물음에 걸려 있는 것은 바로 현존재의 특성을 갖고 있는 존재자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예비적인 실존론적 현존재의 분석론은 자체로 그것의 고유한 특징을 필요로 하는데, 뭐에 적합한 고유한 특징인가 하면은 앞서 윤곽 잡힌 외관상 그러한 분석론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연구에 대항하여 앞서 윤곽 잡는 해명과 그 다음에 경계를 구분함에 따른 그 특징을 필요로 하는 거야. 이게 1장이야. 그래, 이게 뭔가 하면 실존론적 현존재의 분석론이 그것과 동시에 함께 간다고 말하는 그런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면서 경계 구분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그 현존재의 예비적 분석론의 방향과 그러한 특징을 설정하겠다, 이 말이야. 요게 카피탈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연구의 확정된 단초를 확고하게 견지함 아래에서 현존재에게는 근본적인 구조가 밝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근본적인 현존재의 구조가 프라이줄레겐 드러나고 노출되고 캐내어서 노출될 수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그게 바로 2장을 구성하는 세견의 존재야, 여러분. 이래 구성된다는 거야. 세견의 존재. 그리고 이러한 현존재 해석의 이러한 선언은 왜 선언이야? 현존재가 세계 안에 있다는 거야.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세견의 존재는 현존재의 선언이에요.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선언이 대가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선언은 대가리 밖에 있는 거예요. 세계와 관계된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자, 이 선언은 어떤 조각들을 함께 짜맞추어 놓은 규정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전체 구조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조각조각 붙여서 하나로 만들어 온 구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통째로 하나라는 거야. 아,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할게요. 통째로 하나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잔맹 게슈틱트 된 게 아니라 통째로 간젠 슈트룩투얼이라는 거야. 통째로 하나, 지속적이고 근원적으로 전체적인 구조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다양한 그것을 구성하는 계기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주시들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맞죠? 허용해 주는데 각기 그때마다 이 구조에 선험적인 거죠. 이 구조의 어떤 선행적인 전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직역은 인블릭 베할텐이야. 시선 안에 둔다는 거야. 주시하면서요. 주시하면서 각기 그때마다 이 구조의 선행적인 전체, 이게 뭐 세계의 존재지 뭐예요. 이게 선행적인 거야. 현 존재를 결정하고 구성하고 있는 역사성이에요. 이게 거기로부터 시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선행적 전체 구조를 지속적으로 시선 안에 두면서 이러한 계기들이 현상적으로 구별 부각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구별하여서 부각되어 나타나는데, 이런 방식으로 분석의 대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그 세계의 세계성 안에서의 세계. 이게 세계성 안에서의 세계. 이건 뭐 요거 하나만 갖고도 강의를 몇 개를 하겠죠. 나중에 다 하겠습니다. 자, 세계성 안에 있는 세계, 그것의 세계성 안에 있는 세계 3장. 그 다음에 함께 있음과 자기 자신으로 있음으로써의 세계 내 존재, 이게 4장이야. 그 다음에 이런 것으로서의 내 존재, 이게 바로 5장. 자,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토대 위에서 잠정적인 현 존재의 존재에 잠정적인 그러한 공적으로 보여주는, 공적으로 알려오는 계시, 뭔가가 공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안짜이게가 가능하게 되는데, 바로 실존론적 의미의 존재, 실존론적인 의미를 가진 그 존재는 바로 염려다 이 말이야. 이거 하이데거 이기상 교수님이 조르게로 번역했죠. 그 다음에 신상희 교수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뭐죠? 마음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조르게 실존론적 의미를 가진 그 존재는 조르게 염려다. 이게 바로 마지막 6장을 장식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현 존재의 존재는 염려다 이 말이에요. 마음씀이다. 그게 바로 실존론적 의미를 가진 존재는 다른 말로 현 존재의 존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밌었죠? 참 오늘도 여러분 많이 하이데거와 함께 깊은 사유를 했습니다. 19번째 강좌 끝났습니다. 아인라이퉁도 끝났고 이제 마침내 하이데거의 첫 번째 현존재의 예비적 분석론을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0번째 강좌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예도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데거를 사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좌를 마치겠고, 정말 마침내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존재와 시간에 서론을 마침내 인문 아인라이퉁 서론격인 이 부분을
마침내 끝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20번째부터 본문으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이 장거리 여행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꼭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점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그죠? 보듬으면서 이 마지막 존재와 시간 마지막까지 그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도도 너무 기뻤습니다. 19번째가 끝나니까 예도도 너무 기쁘고요. 하이데거를 다시 시작했는데 대학원생님들이랑 했던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지우고 다시 시작한 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금 더 깊이 있는 코멘타리를 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기뻤을 것이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능하신 분은 예도TV를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철학자 예도. 앞으로도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